예, 두 번째는 서병수 전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님께서 우주산업 현황과 한국 우주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병수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까지 미래에셋 증권에서 글로벌 투자 관련되는 인덱스 보고서들을 계속 써왔고요. 현재는 약간 다음 달 안으로 아마 조만간 잡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투자 쪽 관련되는 업체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 투자 쪽 주식 운용이나 투자 관련된 일을 했고, 최근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는 글로벌 투자 쪽 관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글로벌 2021년에 제가 우주산업 인덱스 보고서 쓰고 방위산업 인덱스 보고서 한 2번 정도 쓴 다음에 올해 1월 달에는 좀 제가 원래 한국 관련되는 기업들은 잘 안 썼다가 한국 우주산업이 글로벌 우주산업 관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 올해 1월에 제가 인덱스 보고서를 하나 썼고 그런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1월에 나온 보고서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보시면 여기 지금 스페이스X가 있고요. 가운데 한국이 있고요. 저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한중일을 둘러싼 우주산업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되는 것들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주식 투자, 기업 투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보통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갈등, 뭐 군사, 국가안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 방위산업이나 지정학 갈등 보고서를 제가 작년에 인덱스 보고서를 2번을 썼고요. 우주산업도 저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몇몇 증권사들에서 우주산업 관련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위나 우주 쪽 국가안보라는 측면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있고 이게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봐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요 화면을 넣었습니다. 우주산업 관련돼서 작년부터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올해 VC 쪽에서 정부 쪽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거는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대만 갈등, 북한 도발이 다 하나의 세트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주라는 게 방위하고 무관할 수 없는데 특히 지금 한국이 직면한 우주 쪽은 방위 쪽 관련되는 부분이 크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위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실제 투자를 하시거나 앞으로 투자를 받으실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주자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모자이크 전쟁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올 텐데요. 쉽게 말해서 게임 보듯이 전쟁을 하는 거고요. 게임 보듯이 전쟁하고 싶은 게 이제 다르파 미국 국방부에서 요구했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를 모듈화시키고 모든 무기 체계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산으로 PC 사용했지만 인터넷을 PC가 연결이 됐을 때와 아닐 때 생산성이 확실히 달라졌던 것처럼 모든 무기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동일한 화력과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가져도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무기 체계가 지금 전쟁터에서 하나로 연결하려면 우주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죠.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주 산업이 지금 바뀐 겁니다. 스타링크 통해서 하는 거라든가 상업용 이미지라든가 지금 모든 우크라이나의 무기 시스템들은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동이 되고 네트워크에 의해서 자동 발사되는 시스템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화력이 많고 아무리 전투기가 많아도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한테 닥친 실존적인 거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정학적 갈등이 커졌고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작년부터 올해 엄청난 아마 엑셀러레이터나 VC 쪽에서 자금이 줄고 있는데 이쪽 자금만 늘리려고 하는 것도 이런 변화하고 연관이 됩니다. 무기 시스템의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좀 아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C5IR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휘, 통제, 커맨드하고 컨트롤이죠. 그리고 나머지 C라고 하는 거는 통신, 전산, 사이버입니다. 여기다가 정보, 정찰, 감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들이 C5IRS입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무기 시스템들은 이런 C5ISA에 통합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전장, 우주, 그리고 육해 공군이 하나의 정보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사이버에서 확인된 정보들을 바로 우주에서 확인해서 미사일을 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다각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런 전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통신이 실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개발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원래 미국은 우주 자산이 많다라고 하지만 적에도 위성 자산은 없었는데 지금 우주개발청이라는 조직이 2019년에 설립되면서 기존의 비싸고 거대한 인공위성 다 필요 없다. 적에도 위성 값싼 걸로 스타링크처럼 쫙 깔아야겠다 해서 조직을 지금 새로 만들고 이걸로 모든 국가 우주 예산이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자산이라고 하면은 인공위성 몇 개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다양한 감시위성, 항법위성, 지상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위성, 날씨위성들이 종합적으로 구비돼야만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급격하게 급발진을 당기는 게 작년 올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게 보셔야 될 게 자율주행입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 수상함도 자율주행 수상함 이미 지금 실전 단계 넘어서고 있고요. 무인 지금 잠수함도 이미 지금 실전 배치가 이미 된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탱크라든가 장갑차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 헬기도 이미 지금 로키드 마틴이 작년에 시험했고요. 이런 애들 다 컨트롤하려면 우주 감시 자산에서 실시간 위치 파악하고 통신 제어하고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데 지금 저궤도위성 스타링크 통해서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고요. 거기에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지금 노후화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딴지 걸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사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나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올리려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민간 우주 정거장 지금 올리는 것도 이제 조만간 나면은 그 민간 국제 우주 정거장은 상업용 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보령이 이런 우주 정거장에서 뭐 우주 의약품 만드는 거 관련되는 것 때문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도 앞으로 5년에서 6년 내내 상업화되는 게 이미 가시화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지금 우주 관련돼서 로켓을 쏘고 우주 자산을 운영하는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상업화는 5, 6년 뒤 얘기입니다. 5, 6년 사이에는 전 세계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돈을 쏟아볼 거고 그것 때문에 시간과 기간이 단축되고 그 기간 동안 투자가 늘어내고 그 이후에는 상업화 단계로 우주 공장이라든가 우주 통신이 민간화되면서 앞으로 5, 6년간 빠른 속도로 발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한국에서 투자하거나 한국 기업들 관점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한국 우주산업 관점 얘기 드리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막막합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으면 저는 한국 우주산업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술 수준도 떨어지고요. 수준이 여전히 낮고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근데 작년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군이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상황이 커졌습니다.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변화 때문에 작년 올해 지금 사실 투자 쪽 우주업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제조 경쟁력이 글로벌로 강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한국하고 지금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도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에 지금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동력 관련돼서 중견기업들이 우주산업을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대안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우주개발청이 지금 경남 쪽에 가려고 하는데 경남의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우주산업에 지금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적인 것들의 의지, 정부의 의지, 제조 경쟁력 이런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1, 2년 사이에 바뀌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투자하시려면 어떤 기업 투자하시나 보야 되고요. 투자 받으시는 기업들도 어떤 관점을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의 우주산업은 정부와 군이 지금 밀어붙이는 게 첫 스타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가능성 없습니다. 여기 누리호 항우연에서 나온 자료 보시면 누리호 관련되는 자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참여되는 모든 우리나라 국내 개별 기업들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다누리호 관련돼서도 저기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지 자료, PDF 자료 찾아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우주산업 투자하신다, 특히 한국에 와서 우주산업 투자하신다고 할 때는 첫 번째, 저기에 그나마 들어간 애가 1순위입니다. 여기 못 들어간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실 때는 결국은 군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 국가 안보라는 수요가 급박해지고 여기에 자원이 들어가고 있고 VC나 엑셀러레이트에서 자금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줄고 있지만 이쪽만 늘려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관련돼 있는 항공 IT 방위산업 강점 있는 기업들을 해야 되고요. 우주 쪽과 관련돼서 가시더라도 항공 방위 쪽과 관련되는 협업 가능성이 있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만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군과 정부와 협업하는 거 이거 너무 올드 패션 옛날 얘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미국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 유명하죠. 2019년에 북미 항공우주사령부 사령관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스페이스X 2019년부터 이랬고요. 공군 자산 전부 다 스페이스X하고 연동시키는 작업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했다.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미국 국방부하고 이미 다 스페이스X하고 연동되는 작업들을 했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 국방부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맞게 대응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스페이스X가 이미 2019년, 20년, 21년 계속 이런 것들 협업 단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글로벌적인 네트워크, 무기 네트워크 시스템을 우주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 스타트업들 육성한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크라토스 디펜스 같은 경우에 저기 나오는 무인 드론은 무인 드론을 통해가지고 무인 드론, 유인 드론에서 전투기로 대체하고 위성 제어 컨트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기업들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방부 분들도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민간 스타트업을 키워갈 거고요. 군과 이런 거에 관련이 없는 기업들은 상당히 후순위가 될 겁니다. 지금 결국은 민간 단에서의 스타트업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자금 그리고 정부와 군의 중심이 되는 수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셔야만 투자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되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적 관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스페이스X 빼고 몽땅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관점의 실리콘밸리 혁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물 제조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손을 벌리는 이유는 실물 제조 역량을 겸비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실물 제조 역량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 혁신성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적 혁신성, 이건 무슨 스페이스X나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만 그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제조, 디지털 공학, 차세대 소프트웨어, 그리고 3D 프린팅, 전략자산업의 디지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이런 식이 대응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우주산업 가겠다는 기업들도 답이 없습니다. 데블로스, 3D 프린팅,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만이 게 아니라 우주산업의 모든 핵심이고요. 엔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저기 지금 2014년 기세인데 2012년부터 3D 프린팅 적용해서 이미 로켓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을 저희가 갖추지 못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게 역량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거나 적어도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인드에 있는 데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국내에도 3D 프린팅 관련돼서 제가 언론에서 본 건 인스텍 정도 하나입니다. 비상장 회사인데요. 3D 프린팅을 로켓 엔진 만들고 지금 로켓 대부분 다 3D 프린팅을 찍어냅니다. 이런 거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 어렵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금속 3D 프린팅 적층형으로 생산하는 기업들, 실물 역량 있는 기업들은 한국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인데요. 군수 방위 쪽에서 자금 지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군수 방위 잘 나가는 대형 회사들 그러면 되냐? 안 됩니다.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으면 로키드 마틴이 잘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걔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페이스X하고 뭐 싸우고 이런 얘기 나올 거 없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다 짱이고 스페이스X가 짱인 이유는 외부와의 협업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요. 스타트업도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견기업들도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기업들도 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협업 능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되고요. 대형 기업들 중에서도 우주산업 들어가겠다는데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국방부하고 친하니까 이런 마인드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ULA 여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발사체 시장 다 독과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이 5대5로 합작한 회사고요. 이 회사가 지금 스페이스X 때문에 지금 상태가 위험해지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세웠던 블루 오리진하고 로켓 엔진 관련되는 사업 협업 같은 거 합니다. 이런 협업 마인드 역량 없이 그냥 혼자 다 수직적인 마인드로 하겠다. 그리고 스타트업 애들 그냥 나 적당히 돈만 받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 있는 기업들 안 됩니다. 로키드 마틴도 지금 협업 관련되는 조직을 별도 벤처기업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직을 새로 만들고요. 이제 민간 스타트업, 대기업, 중견기업, 우주의 전통기업, 방위산업 모든 기업들이 다 협업 마인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관점이 있지 않는 CEO나 조직 문화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이고요. 한국은 더 초기 시장입니다. 실물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군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는 성공 시 엄청나게 영업 레버리지가 큽니다. 그리고 안보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 엄격한 성과 확인이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기술 보인다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피인수 프리미엄이나 정보 지원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핵심 기업이 뭔가, 정말 한국에서의 기업 기술력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정말 통할 기업 기술인가, 이런 관점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